1989년 봄, 부산 남포동 병원. 한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 둘. 그날의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하지만 하루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둘 중 한 아이가 숨을 거뒀다고. 그 엄마는 25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낡은 유골함 하나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린 형제, 그들이 마주했을 때 드러나는 진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돈으로 팔려간 아이의 이야기. 이 영상은 당신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대박나자라고 남겨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1989년 그 봄날로 천둥 같은 진통이 윤정이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1989년 봄, 부산 남포동 병원의 낡은 산부인과 병실. 창밖으로는 항구의 소리가 들려왔고 정희의 손가락은 침대 시트를 집어뜯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기철은 그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석 달 뒤면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홀로 이 순간을 맞아야 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던 정희는 30살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하루 종일 서서 고추장을 담고 나무를 묻히고 손님들 앞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아이를 낳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의사는 이미 말했었습니다. 쌍둥이라고, 남자아이 둘이라고. 정희는 밤마다 배를 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과, 아우, 형과, 아우. 그 말이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섰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만 보였지만 정희는 경험 많은 의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정확하고 차가웠습니다. 정희의 몸은 반응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 숨이 끊어질 듯한 느낌,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정희의 마음은 하늘을 날 듯했습니다. 그러나 진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울음이 터져 나왔을 때 정희는 완전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축하한다고.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삶 전체가 의미 있어진다고 느꼈습니다. 형과, 아우, 두 아들. 그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닦아내고 싸워주었습니다. 정희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 아기들은 안전한 곳에 있다고.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몇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희는 두 아이의 얼굴을 생생하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를 닮았고 다른 한 아이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커갈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엄마 옆에서, 형이 동생을 돌보고 동생이 형을 따를 것입니다. 정희는 그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순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엄마의 직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순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순은 말했습니다. 아기들이 잘 있다고. 정희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잠은 깊고 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정희는 먼저 아이들을 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즉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사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둘 중 한 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정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내 애들인데, 내가 낳은 아인데, 어떻게? 정희의 몸은 침대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눈물이 고여서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일은 때때로 일어난다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정희는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는 죽은 아이의 울음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종이 한 장. 아이의 유해는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드리겠다고. 힘드시겠지만 사인 부탁한다고. 정희는 손가락이 마비된 듯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종이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간호사 정말순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있는 뭔가, 죄책감일까요? 불안감일까요? 정희는 질문할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순은 정희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정말 건강하다고, 그 아이가 정희의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모든 것이 될 아이. 그러나 또 다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날 정희는 한 명의 아이만 안고 나갔습니다. 남은 아이, 윤도진. 그 이름은 기철이가 지었을 것입니다. 정희는 죽은 아이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정말수는 병원 복도에서 정희를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가 병원의 문을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사나이가 있었고 마음속에는 죽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장통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찬 가게, 고추장, 나물, 그리고 숨겨진 슬픔. 그날의 울음소리는 정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989년의 봄은 먼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2014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부산 남포동 시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그리고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반찬 가게도 여전했습니다. 간판은 더 낡아졌고 윤정희의 손은 더 주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고추장을 담고 나무를 묻히고 손님들의 입맛을 채웠습니다. 윤정희는 이제 56살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2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것이 정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남은 아이 윤도진은 이제 25살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성실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엄마의 반찬 가게를 도왔고 고객들에게 웃음을 나눴으며 항상 착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도진에게 항상 어딘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진이 느낄 수 없는 종류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정희는 도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도진아, 사실 너한테는 형이 있었다. 엄마가 못 지켜준 형이. 그 형은 넌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가버렸다. 정희는 그 말을 도진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만 도진을 더 사랑했습니다. 도진은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꿈. 반복되는 꿈이었습니다. 도진은 꿈속에서 자신이 둘인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떠있지만 그 표정은 자신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화난 표정이었고 때로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몸을 빌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진은 반찬 가게에서 엄마를 도우며 그 꿈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꿈은 자꾸만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더 생생하게, 더 강렬하게. 어느 날 오후 도진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새 자꾸 이상한 꿈 꿔. 그 말을 하는 순간 도진은 엄마의 손이 멈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젓가락을 짚고 있던 엄마의 손이. 도진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둘인 것 같은 꿈. 얼굴이 나인데 내 표정이 아니야. 엄마는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큰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밤의 울음소리, 의사의 말, 죽음. 하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지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도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도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배송 알림이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다고. 도진이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현관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송장에는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도진의 첫 번째 의심이었습니다. 도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색 유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배송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도진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하지만 그럴 리가. 유골함 옆에 한 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도진은 손으로 쪽지를 집었습니다. 글씨는 조심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연락하세요.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 당신의 아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진의 머리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면, 만약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자신은, 도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는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또는 무거운 슬픔을 짊어진 사람의 목소리처럼. 너 혹시 윤도진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진은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 마치 25년을 한숨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처럼.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형이다. 아니, 동생일지도 모르지. 우린 같은 날에 태어났거든. 근데 한 명은 죽은 걸로 처리되고 한 명은 살았다. 넌 살아있고 나는 죽은 걸로 나왔어. 지금부터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이걸 했는지 알고 싶어? 도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그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낮고 떨리고 어딘가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웃음을 잊고 있었던 사람이 억지로 웃음을 흉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민도야. 나이는 25살. 서울에 살고 있어. 넌 날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25년간 기다렸어. 아니, 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도진은 침을 삼켰습니다. 강민도? 그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깊은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이름처럼. 도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한테 유골함을 보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인데요? 강민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골함. 그것은 시작일 뿐이야. 도진아, 우리는 같은 날에 태어났어. 1989년 4월 17일, 부산 남포동 병원에서. 우리는 쌍둥이야. 근데 25년 전 그날, 뭔가 일어났어. 뭔가 계획된 일이. 넌 살았고, 나는 죽은 걸로 처리되고, 그리고 내가 어딘가로 팔려갔어. 도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당신이 정말 제 형이라면, 아니 동생이라면. 강민도는 침착했습니다. 증명은 나중이야. 지금 중요한 건 넌 날 믿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날 죽은 줄 알고 있어. 25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어. 그런데 진실은 달라.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그걸 밝히려면 넌 서울로 와야 해. 도진은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의 마음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꿈. 25년 동안 도진의 무의식 속에서 반복된 그 꿈. 거울 속의 다른 얼굴.
자신이 아닌 표정. 혹시 정말로 자신에게 형이, 아니 동생이 있었던 걸까요? 도진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요? 3일 뒤, 도진은 부산 기차역에 서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열차. 도진은 엄마에게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특별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정희는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떠났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항구, 배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25년.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바뀌려고 합니다. 도진은 느꼈습니다. 서울역에서 강민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역을 나가자마자 남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도진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얼굴의 각도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했습니다.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안녕, 난 강민도야. 너의 형이면서 동시에 너의 낯선 남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도진과 강민도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진 테이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세상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서울의 재벌가에 입양되었어. 강민도라는 이름은 내 양아버지가 지어줬어. 난 25년을 강가의 아들로 살았어. 학교도 다녔고 대학도 졸업했고 돈도 많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어딘가 텅 비어 있었어. 도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강민도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1989년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불법 입양 명단. 거기 당신의 이름이 있었어. 윤도진. 그리고 나 옆에도 이름이 있었어. 하지만 거기엔 내 이름 대신 다른 기호가 있었어. 삭제된 기호.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도진은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글씨들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인가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강민도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야. 그리고 우린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해. 1989년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 병원으로.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으니까. 도진은 강민도를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 또 다른 자신. 25년 동안 알지 못했던 형제. 도진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강민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야. 같은 피를 가진, 같은 상처를 가진, 그리고 같은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형제가. 도진은 강민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진의 손처럼. 강민도와 도진은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1989년에 그들이 태어난 병원. 그곳의 기록들. 그곳에 모든 진실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강민도는 말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강민도를 자신의 도시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들. 강민도는 그곳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태어난 곳이구나. 내가 살아야 했던 곳. 두 사람은 밤을 새면서 그 옛날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민도가 가지고 있던 서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그 건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폐업된 병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야겠네요. 강민도는 창문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손가락이 깨진 유리에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민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기다림 앞에서 베인 손가락 따위는 무의미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병원의 내부는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침대들, 부서진 의료기구들, 그리고 문서들, 수많은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민도가 천천히 문서들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9년의 기록들,
출생신고, 입양, 서류, 그리고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철제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강민도는 그것을 부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발이 서류함을 내려 찍었습니다. 1번, 2번, 3번.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을 때 강민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미신고 출생, 외부 거래 처리, 아이 인수 확인, 금액 입금 확인, 그리고 거래자의 이름, 오세훈, 병원장 오세훈. 도진이 한 장의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1989년 4월 17일, 미신고 출생 1명, 외부 거래 처리, 금액 500만 원, 그리고 거기 명확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수령인 강재벌 재단. 강민도는 그 문서를 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래, 사람이 거래, 아이가 거래, 그것을 마치 물건처럼, 마치 상품처럼. 강민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팔려갔다는 거네요.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돈의 아들로. 도진은 강민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스 가득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불법 입양의 증거였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돈의 액수, 거래 날짜, 그리고 병원장 오세훈의 서명. 강민도가 도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뭘 하고 계셨어요?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시고 있어요. 시장에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죄책감 속에서 강민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죽은 줄 알고 살았어. 25년을. 그리고 넌 형이 없다고 생각했지. 둘 다 거짓이었어. 둘 다 누군가 만들어낸 거였어. 도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민도는 문서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병원장을 찾아가야 해. 그리고 진실을 묻지 말고 대답하라고 말해야 해. 아직 병원장이 살아있나요? 도진이 휴대폰을 켜서 검색했습니다. 오세훈, 그 이름으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80세, 부산 요양원에 입원 중. 기사들이 검색되었습니다. 전직 병원장, 불법 입양, 의혹.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강민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소시효, 법이 그를 보호한 거네? 법이. 하지만 우린 법 위에 뭔가로 그에게 가야 해. 진실로, 그리고 눈물로.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부산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 창문마다 붙은 햇빛,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세훈. 25년의 비밀을 간직한 남자. 요양원의 간호사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거기는 2층 가장 끝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 하지만 그 방의 주인은 창밖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80세의 몸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도진과 강민도를 봤을 때 뭔가 변했습니다. 오세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우린 당신이 25년 전에 팔아먹은 아이들입니다. 오세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야. 넌 죽은 아이인데. 강민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씀해야 해요. 오세훈은 침대 위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몸이 부서질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으로 인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5년을 묻어두었던 양심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오세훈은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80년의 세월이 그를 부서뜨린 것입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건지. 강민도가 오세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했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건지 정확히 말해봐요. 내 이름이 뭐였어요? 25년 전, 당신이 팔아먹기 전에. 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오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눈물이었습니다. 오세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지었던 걸 까먹어버렸어. 25년 동안 나는 너한테서 눈을 돌렸거든. 너를 본 척하지 않았거든. 도진이 물었습니다. 왜 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오세훈은 오랜 침묵을 지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25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세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필요했어. 병원이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나는 파산 직전이었어.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제안했어. 아이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돈을 주고 아이들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강민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돈이었다고요. 나는 물건이었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오세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돈을 받았어. 500만 원. 그 돈으로 병원을 살릴 수 있었어. 그리고 넌 재벌가의 아들이 되었어. 좋은 집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어.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뭘 했어요? 오세훈은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내 거짓말을 믿었어.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 한 아이가 죽었다고. 산소 부족으로.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믿었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 내가 쓴 거짓말에. 강민도가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당신은 우리 엄마를 속였어요. 그리고 나는 25년을 거짓 안에서 살았어요. 내 진짜 엄마를 알지도 못하면서. 오세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고개는 다시 들려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옥을 만들었구나. 세 사람의 지옥을.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25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자기가 못 지켜준 아들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 당신의 거짓 때문이었다고요. 당신은 뭐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의사라니. 오세훈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나는 그냥 죄인이야. 강민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25년 전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보여준 죽음의 증명서네요. 죽음.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거짓 유골을 준비했어요? 오세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유골은, 그것은 그냥 누군가 가져다 줬어. 나는 물어보지 않았어. 누가 주든 상관없었어. 나한테 필요한 건 그냥 죽음의 모양이었으니까. 강민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광기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모든 걸 했네요. 모든 죄를 다. 도진이 강민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당신은 누구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아이를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세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숨 같았습니다. 강재벌 재단, 강 회장이 직접 나에게 와서 제안했었어. 그들의 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아이가 필요하다고. 돈이면 아이를 구할 수 있냐고. 나는 그 돈이 너무 필요했어. 그래서 했어. 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팔고. 강민도는 침묵했습니다. 강재벌 재단. 그것은 자신의 양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남자.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생각했던 남자.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도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이 모든 걸 몰랐나요? 오세훈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그녀에게 거짓을 말했고, 서류를 위조했고, 아이의 죽음을 만들었어. 그녀는 피해자야. 우리가 벌인 일의 가장 큰 피해자. 강민도가 주먹을 내려쳤습니다. 침대 옆에 탁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피해자는 25년을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25년을 거짓 안에서 살았어. 그리고 내 진짜 형제는 어디 있어요? 정말 죽은 거예요. 오세훈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나도 모르겠어. 유골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어디서 구해온 건지. 나는 그냥 사용했을 뿐이야.
도진과 강민도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었습니다. 오세훈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자백이었습니다. 오세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가도 모자랄 일을 했어. 그 엄마에게, 그 아이들에게. 강민도가 요양원을 나갔습니다. 도진도 따라 나갔습니다. 밖에 햇빛이 너무 밝아서 두 사람 모두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강민도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엄마를 만나야 해. 그리고 25년의 거짓을 풀어야 해. 그리고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해. 두 사람은 버스를 탔습니다. 부산 시내로, 남포동으로, 그 낡은 반찬 가게로. 거기서 정희는 여전히 반찬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이제 모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남포동 시장의 좁은 골목, 도진과 강민도는 함께 걸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록색 간판, 낡은 문, 그 안에서 윤정이는 김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진을 봤을 때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도진 옆에 강민도를 봤을 때 모든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손에 들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반찬을 담던 숟가락, 그것은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크게 정희가 말했습니다. 넌 누구야?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긴 이야기가 있어요. 가게의 문을 닫고 세 사람은 가게 뒤의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정희가 쉬는 장소였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창, 그리고 벽에는 도진의 아기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강민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1989년 4월 17일에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25년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정희는 강민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도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내 아이는 죽었는데. 도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거짓이었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도진과 강민도는 정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5년의 진실, 불법 입양, 병원장의 거짓말, 강재벌 재단, 돈, 유골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거짓들. 정희는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눈물만 흘렀습니다. 깊고 오래 참아온 눈물들.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25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게 다 거짓이라고요. 내가 낳은 아이는 죽지 않았다고요. 강민도가 다가갔습니다. 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의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속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 모든 시간 어디 있었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강민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하지만 엄마, 제 마음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빠진 것처럼.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빠진 거였습니다.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을 참아온 울음. 그것이 한 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강민도를 안았습니다. 마치 어제 낳은 아이를 안는 것처럼. 강민도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울음이 멈췄는지. 마침내 정희가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인데, 그런데 넌 내 아들이 아니구나. 아니,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았어. 그게 나한테 가장 미안해. 도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는 앞을 봐야 해요. 뒤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강민도가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의 손, 25년을 떨어져 있었던 형제의 손.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우린 둘 다 뺏겼어요. 엄마는 아들을 뺏겼고, 난 엄마를 뺏겼고, 도진이는 형을 뺏겼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분노, 정희를 향한 분노.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우리가 이 모든 거짓을 어떻게 해야 해? 강민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엄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강민도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25년 전의 기록들, 불법 입양의 증거들, 오세훈의 자필 서명들, 그리고 강재벌 재단의 계좌 거래 내역들. 정희는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찰에 가야겠네.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진이 물었습니다. 뭐예요? 형, 강민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해. 그 유골함, 그 안에 정말로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내 진짜 이름이 뭐였는지.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앞으로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직 마주해야 할 과거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강민도와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쪽 손으로. 한쪽에는 25년을 기다린 아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25년을 함께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갈 거야. 함께. 강민도와 도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형제이자 손자녀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정희는 두 아들의 엄마로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장통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마치 25년 동안 꺼져 있던 불들을 다시 밝히는 것처럼. 경찰서로 가기 전에 세 사람은 유골함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강민도가 25년 전에 받은 그 유골함이었습니다. 흰색 유골함.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도진의 아파트로 돌아온 세 사람. 거기는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정희와 강민도, 도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골함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자를 열 시간이 왔습니다. 25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강민도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준비했어요. 누군가는 이 안에 뭔가를 넣었어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형이 진짜 유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강민도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열어주마. 내가 낳은 아이들의 것이니까. 정희는 천천히 유골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가 뚜껑을 들었습니다. 안에 유골은 없었습니다. 대신 들어있던 것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낡은 종이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강민도가 다가갔습니다. 그가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1989년 4월 17일의 출생기록. 강민도의 진짜 출생기록. 그 위에는 글씨가 흐릿하지만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민도, 윤기철과 윤정희의 아들. 강민도. 강민도는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원래 이름. 강민도. 그것은 아버지가 지었을 이름이었습니다. 윤기철. 부산의 항구에서 일했던 남자. 강민도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자신에게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진이 물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예요? 강민도가 차례대로 꺼냈습니다. 두 번째 종이, 병원장 오세훈의 계좌 거래 내역.
강민도를 받은 날짜, 강재벌 재단에서 입금된 금액, 500만 원. 정확한 숫자, 정확한 시간, 세 번째 종이, 불법 입양 명단, 완벽한 목록, 20명이 넘는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을 받은 가정들의 정보, 모든 것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손을 떨었습니다. 20명의 아이가 팔려갔다고요. 그 많은 아이들이.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군가가 수집한 기록들이에요. 누군가가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저한테 준 거예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이런 걸 다 모았어요? 그 순간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도진이 받았습니다.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낮고 조용하고 수십 년의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 도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하나 더 있다고.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다고. 1시간 뒤, 세 사람은 부산 해변 근처의 오래된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의 해변,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 그곳은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창고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타난 것은 한 여자였습니다. 60대의 여자, 간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25년의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골함을 보낸 거네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입니다. 간호사 정말순입니다. 25년 전 그 병원에서 당신들을 봤던 사람입니다. 정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내가 본 간호사네요. 그날 밤에 날 본 간호사. 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당신이 아이를 낳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건강한 두 아이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이 나에게 시켰습니다. 한 아이를 따로 데려가라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라고. 도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을 우울하게 살아온 끝에 그 눈물은 드디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이 강력하니까요. 저는 그저 간호사였으니까요. 저는 당신들을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도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왜요? 정말순이 말했습니다. 25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 그 엄마의 울음소리. 이제 나는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당신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 정말순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파일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25년의 기록들, 모든 불법 입양의 진실들, 모든 거래의 증거들. 정말순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당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제 경찰에 가세요.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리세요. 제 죄책감을 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의 엄마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희가 정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네요. 당신도 그 시스템의 피해자. 정말순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정희를 안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두 사람의 포옹.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시간이 됐어요. 경찰서로. 정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들이 가면 저도 함께 갈 겁니다. 제 증언과 함께. 마침내 25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네 사람은 그 창고를 나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축하의 소리처럼, 진실을 향한 행진의 나팔 소리처럼. 부산경찰서, 밤 11시, 조명이 밝은 조사실. 강민도는 증거들을 경찰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25년의 기록들, 불법 입양의 증거들, 거래의 흔적들. 간호사 정말순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병원장 오세훈의 범행도
강재벌 재단의 개입도. 경찰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세훈을 체포하기 위해, 그리고 강재벌 재단을 수사하기 위해. 강민도, 도진, 정희는 경찰서의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으니까요. 3주 뒤, 법정. 오세훈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80세의 노인, 법정의 피고석에 앉은 노인.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죽음 직전의 사람처럼.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오세훈은 1989년 4월부터 1991년 10월까지 약 20명의 아이들을 불법으로 입양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총 거래액은 9천만 원대입니다. 피해 아동들은 신고되지 않은 채 다른 가정으로 팔려갔습니다. 법정의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도를 찾아낸 다른 입양인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언론, 그 모든 눈이 오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25년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고 믿은 25년, 죄책감 속에 살아온 25년, 하지만 거짓이었던 25년.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팔려갔습니다. 돈을 위해, 나머지 제 인생을 찾아내기 위해 저는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기자들도 펜을 놓았습니다. 강민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25년을 법정에 말했습니다. 거짓된 삶,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삶, 하지만 항상 빈자리가 있었던 삶.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저는 25년을 거짓 안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 뭔지 몰랐습니다. 제 형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들에 대해 나는 정의를 원합니다. 법정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의 다른 입양인들, 그들도 자신들의 상처를 느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세훈은 유죄입니다. 아동학대죄, 인신매매죄, 그리고 사기죄, 징역 8년. 그것이 법의 판단이었습니다. 오세훈은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했구나. 이제야 깨달았구나. 강재벌 재단, 강민도의 양아버지 강 회장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불임 치료를 위해 도움을 청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 계약서, 그 모든 것이 강 회장을 고소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결국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큰 금액, 그리고 사과. 하지만 강민도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민도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25년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것뿐입니다. 6개월 뒤, 부산의 한 카페, 정의, 강민도, 도준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간호사 정말순도 있었습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민도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엄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뒤를 보면 안 돼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가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함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제 죄책감을 조금씩 씻으면서요. 강민도는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제 엄마라는 것을. 정의는 강민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야겠네요. 이제야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일주일 뒤, 항구의 선착장. 배가 도착했습니다. 윤기철이 내려왔습니다. 60대의 남자. 바다가 한 남자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정의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윤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윤기철이 물었습니다. 뭐 일이야? 왜 울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25년 전에 우리가 낳은 아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 살아 있었어요. 윤기철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뭐라고? 그 순간 강민도와 도진이 다가왔습니다. 두 명의 남자, 똑같은 얼굴. 한 명은 낯설었고 한 명은 아버지가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윤기철은 강민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윤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25년 뒤에 돌아온 우리 아들. 강민도가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아버지에게 그 안는 것은 깊었습니다. 한 세대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항구의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 비로소 완전한 가족. 테이블에는 음식이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술이 놓여졌습니다. 윤기철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 내가 모르고 있는 동안에 내 가족은 고통을 받았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야.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해요. 강민도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저는 강민도가 아니라 윤민도입니다. 내 진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도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그럼 이제 우리는 형제네요. 정말 형제. 정희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그날, 그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넘어서 밖에서는 부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불빛, 배의 경적음, 그리고 그 위에 네 사람의 웃음소리.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강민도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정말로 다행일 거예요. 창밖으로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25년을 기다린 별들처럼, 마치 25년의 고통이 이제 별빛으로 변한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25년의 거짓이 걷혔고 진실이 남겨졌습니다. 그 진실 위에서 그들은 이제부터의 삶을 지어나갈 것입니다. 함께